오늘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과공유제를 우리는 왜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일 잘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과가 나야지 성과 공유를 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 공유를 하는 거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 잘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45분 근무를 하고 15분 휴식을 합니다. 1시간에. 그리고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에 45분만 하고 15분을 쉰단 말이야? 8시간도 아니고 5시간만 근무를 해? 어떤 기업이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5년 근속을 한 직원에게는요 250만 원의 여행비를 지급을 하고요 10년 근속을 한 직원에게는 무려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듣기 싫으시죠? 야, 저기는 무슨 투자를 엄청나게 받은 기업 아니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내는 회사네, IT 기업인가 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그냥 보통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많이 모여있는 성수동에 있는 회사고요. 역사는 한 30년이 안 된, 직원 수는 70명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 회사의 이렇게 휴게실에 써 있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시 40분에 출근을 해서요. 그리고 스탠딩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15분을 쉬고 그 다음에 뭐 또 2시부터 2시 45분까지 근무하고 15분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45분 근무, 15분 휴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긴 맞죠. 그런데 이 회사는 왜 이런 근무 제도를 뒀을까요? 이 회사는요, 광고판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광고판 제작, 우리 주변에 보이면 현수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광고판을 하나 제작하는데 5명이 모여서 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협업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잉크를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종이나 아니면 그 현수막 용지를 공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빼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일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김주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기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임이 온 다음에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딱 그랬더니 갑자기 또 누구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흡연하고 휴식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쭉 하다 보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니까요. 협업을 하니까. 사장님이 이 회사를 창업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때는요. 몇 명의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 7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뭐 필요하면 시간의 근무를 조금 더 하면 열의 생산성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직원들을 뽑아놨는데 계획했던 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생산성은 반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일을 못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한 게 이겁니다. 45분 동안만 열심히 근무하고 그 시간에는 흡연, 뭐 화장실, 잡담, 휴식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근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을 넓게 주는 거예요. 15분 정도. 음악도 꽝꽝 틀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45분이라고 15분 쉬고.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부터 보통 1시잖아요. 이 회사는요, 점심시간이 무려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시간 반을 줍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이유가 뭘까요? 성수동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예요. 자기 회사 식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땡 치고 점심 먹으러 가면요, 칼국수 한 그릇 먹는데 기다리는 데만 30분입니다.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식사 끝나면요,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직원들 정규 업무 시간부터 또 흡연하고 쉬고 화장실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점심시간을 15분을 먼저 당겼었어요. 11시 45분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여유 있게 밥 먹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지나니까요, 또 30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다시 점심시간을 15분을 또 당깁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점심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1시간에 45분만 근무하고 15분을 쉬고 점심시간을 1시간 반을 주고, 그러면 이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웬걸요? 예전에는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일이 안 끝나니까 직원들 저녁 식사하고 와서 저녁 10시까지 야근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흡연하고 휴식하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 일이 안 끝나니까 일요일도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은 굉장히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하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고 직원들을 뽑아도 모자라고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런 휴식 시간과 흡연 시간을 두게 된 겁니다. 또 이어서요, 이것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회사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5년 근속하면 250만 원을 주고요, 무려 10년 근속을 하면 1,500만 원을 줍니다. 돈이 펑펑 남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업종은 주로 도제식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실제 직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직원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퇴직을 합니다. 그냥 퇴직하는 게 아니죠. 경쟁사로 갑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가 돈 얼마 정도 더 줄게,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은요, 주저없이 가요. 이걸 보고 이거 직원들이 너무 의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 현대차, SK 이름만 딱 들어도 다 아는 회사잖아요. 급여도 많고요. 근데 우리 젊은 직원들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이름 알면, 얘기하면 누가 아나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급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양심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직원들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중에 소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돼서 이제 관리자가 돼서 자기 혼자 뭔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회사, 더 큰 회사가 와서 이렇게 잘 키워내준 관리자를 또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10년 차가 되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근속수당을 주게 된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8년 차, 9년 차 이때쯤 되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저걸 받아야 되니까요. 엄청난 거니까. 안 나갑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는 또 회사를 퇴직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례처럼 직원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
점심시간 1시간 반씩 주는 거. 그리고 근속자에게 많은 근속수당을 주는 거. 이유는 뭡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잘해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사장님께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생산성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그리고 훈련된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합니다. 뭐 사장님이 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과에 도움이 되는 복지나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뭔가를 해주면 직원들은 당장에 좋죠. 근데 회사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선택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방법은 뭐냐? 바로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지원들이 있어요. 앞에 사례에서 얘기했던 휴식시간 보장, 점심시간 길게 하는 거, 근속자에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성과와 긴밀히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